제가 만약에 LG화학이나 LG엔솔 투자자라면 주식을 던질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진의 경제만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알파걸은 자리를 비웠고요. 역삼동의 구루 김종효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용 LFP도 뚫은 LG 에너지 솔루션, 하반기에는 반격할까?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 네. 오늘 비 오는데 왜 늦었습니까? 일찍 다녀야지. 죄송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일찍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일정이 타이트해서. 네. 그럼 뭐 우리 회사 방송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 방송 나가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걸 나보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네? 아니, 그 죄송한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뭐 빨리 오겠다 뭐 이런 확약을 해야죠. 시청자와의 약속 모르십니까? 아니, 어차피 이게 생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시간은 거 잘 모르시잖아요. 아, 일정이 그렇죠. 이르지만 않으면.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최대한 일찍 오겠습니다. 늦게 오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늦게 오면 뭐 이 정도로 안 끝날 거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 보시면 제가 일찍 왔는지 늦게 왔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LG엔솔, 르노와 대규모 LFP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5조 정도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예정대로라면 본격적으로 LFP 배터리를 생산해내는데 네. 원래 계획은 다 ESS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시겠죠? 그렇겠죠. 네,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이 NCM이 기존의 ESS에서 사고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이 ESS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LFP 쪽으로 그래서 LFP가 상대적으로 이 불이 붙는 그런 효과는 적으니까 이런 양상 때문에 그동안 ESS만 한다가 기본적인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르노와 자동차를 하겠다. 근데 자동차용 배터리는 ESS용보다는 무조건 기술이 높습니다. 왜냐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 상대적으로 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무시한 거 아니에요? NCMA만 하고 LFP는 이거는 기술도 아니다. 네. 이거는 뭐 싸구려 배터리일 뿐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파워가 떨어지니까 뭐 분명히 비교해 보면 LFP에 비해서 NCM의 강점이 충분히 있죠.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면은 LFP가 상대적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양쪽의 장단이 다 뚜렷한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 NCMA 쪽에 워낙 강점이 있었고 그냥 NCMA가 아니고 우리 하이니켈 쪽으로 워낙 강점을 보였으니까 네. 고밀도 에너지의 강점을 보였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온 거였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저가 NCM도 생각보다 잘 팔리고 그 다음에 LFP도 중국에서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지금 여러 지역으로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전기차의 가격을 좀 끌어내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반떼를 우리가 4천만 원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EV3가 자동차 급으로 보면 아반떼급인데 뭐 물론 안에 차량 크기 좀 더 넓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EV3가 아반떼급인데 보조금 안 받으면 4,200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그 옵션 더하면 당연히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LFP를 넣으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르노와 이 자동차용 LFP 배터리 계약을 맺은 것은 금액도 5조가량 되고요. 차량 대수로도 거의 한 60만 대 정도 되는 분량이라서 작지 않은 분량이긴 합니다. 다만 내년부터 생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소재도 우리가 했으면 좋은데 네. 양극재, 그 NCM 양극재는 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전구체는 받지만 어쨌든 생산은 다 국내 업체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LFP용 전구체, LFP용 양극재는 아직은 국내에서 받을 수가 없어서 에코프로 이런 데서 안 하나요? 아직은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또 나올 텐데 네. 근데 그것 좀 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품질이 나오는지는 기다려봐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전구체나 양극재를 중국 업체에서 일단 초기에는 받습니다. 뒤에는 바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여기서 받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마진율을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약점도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LFP가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 제품에서 배터리라고 자꾸 표현하니까 배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전기차용 배터리에서는 기술이 떨어진다. 그리고 자꾸 무시했던 게 중국에서 LFP로 전기차를 막 만들면 보조금을 만들고 3원계 MCMA 이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들은 보조금 못 받을 때
그때 LFP를 전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병영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시선 투자라는 게 뭐 아시겠지만 둘이 같은 계열인 것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LFP를 만들려면 초기에 설비 투자가 2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의 원래 생각은 뭐였냐면 NCMA가 무조건 좋고 무조건 잘 되니까 이쪽으로 다 올 거다. 그러니까요. LFP 해봐야 저거 돈도 안 되는 거, 괜히 중국이랑 경쟁력도 안 돼. 왜냐면 중국의 그 가격 경쟁력이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당연히 비쌀 거 아니에요. 아, 품질은 뭐 높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럼 저건 포기하고 우리는 고급화 전략으로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건데 네. 그 선택이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간이 가고 전기차 가격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사단이 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LFP용 자동차 배터리를 많이 만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LFP를 만드는 건 필수다. 왜냐하면 ES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FP는 필수고 얼마 전까지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반전을 한 계기도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의 2분기 판매가 예상보다 올라오긴 했지만 핵심은 ESS가 2배 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테슬라의 그 ESS는 전부 LFP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그 ESS가 전기차보다 훨씬 빨리 성장할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전기차보다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ESS에 들어가는 양도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발전소를 커버할 수 있는 ESS도 늘어나겠지만 그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건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에너지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불가능한데 미국은 다 이렇게 일반적인 가정주택들이 다 분리돼 있으니까 그 중에 벽 하나를 에너지월로 만들어서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달고 거기다가 이제 LFP 배터리에다 축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느린 속도로 완속 충전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게 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 주택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력난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영화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에서 정전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부 기자들이 기사 쓰기 바쁠 텐데 거기선 정전이 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ESS가 먹힐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게 늘어나면 이게 전력 발생도 조금은 간헐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바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으니까 지역이 멀잖아요. 그렇죠. 송배전에 또 위험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도 ESS가 일정 부분 늘어나게 할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 공장들의 전력도 유럽의 규제에 의해서 상당 부분 클린 에너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공장 옆에 이제 ESS를 붙여놓는 것도 어느 정도 수요는 나올 거예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가정용 수요로 가기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는 일반 가정들 숫자보다는 공동주택의 개수가 워낙 뭐 절대적으로 높으니까. 그리고 원전도 뭐 더 짓는다 그러고 원전의 수명도 더 늘린다 그러고 네. 약간 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전에 더 집중하는 전력 정책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엔솔은 좀 전략을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김동명 사장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게 배터리 산업은 반도체랑 비슷하게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공장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속도 조절하는 감이 좀 있어요. 이러면 성장세가 멈추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미국 ESS 같은 공장을 멈췄던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은 우리가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한 게 그 저랑 국장이랑 예전에 그 방송하면서 네.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지금은 온이죠. 네. SK온은 너무 조금 공격적으로 오바 떨고 영업한다. 있다.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뭐 저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 뉘앙스는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너무 공격적으로 재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 네. 뭔가 빠르게 커가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먹기 위해서 노력한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서로 뭐 기술 뺏기, 사람 뺏기에도 주력하고 그러면서 양사가 뭐 좀 안 좋은 소송도 있었고 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둘이 하는 동안 삼성 SDI가 아무것도 안 했죠. 네. 당시에 정말 투자할 것 말 듯 할 듯 말 듯 하면서도 계속 투자를 안 하고 미루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문을 제시했는데 그때 국장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삼성 SDI가 이거 잘하는 거다. 네. 수익성 관리 잘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견조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야금야금 이렇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동안 너무 공격적으로 늘렸던 SK온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투자 축소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LG 엔솔도 지금 뭐 LFP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리튬황이나 새로운 전지도 하고 전고체도 하고 유럽에도 공장도 만들고 미국에도 만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공장에서 뭐 추가적으로 라인 증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엄청나게 그동안 펼쳐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이 계속 잘 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2분기 실적도 IRA 보조금 빼면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LG화학이 LG엔솔 지분 팔아서 자금 제공해 주는 거 외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현재 그런 구도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투자 속도는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자꾸 전기차 캐즘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죠. 캐즘이 아니라 그동안 전기차의 고속 성장을 얘기했던 전문가들의 예측이 다 틀린 거죠.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반성 안 하죠. 애널리스트들은 왜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김현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대중들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공격적으로 매도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양반 나이가 좀 있잖아요. 아니 어립니다. 아, 저보다 그래요? 훨씬 어립니다. 네. 그래서 뭐 길거리에 지나가다 봉변당하게 됐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그렇게 뭐 의견을 바꾼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장을 바라보는 소위 CEO들의 시각마저도 변하고 있는 건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LG엔솔은 물적 분할해서 상장까지 약간 구광모 회장의 실적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LG엔솔을 방치 상태로 놔둔다. 제가 볼 땐 방치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광모는 발 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LG전자도 향후 성장 모델, 확실하게 성장하는 모델은 VS하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자동차 전장이요? 네,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이 AI 쪽에 그 온도 관리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모델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전이랑 이런 쪽은 더 i상 성장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 플랫하게 가져가면 나머지 쪽의 성장은 이제 자동차 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장이 다 배터리랑 물려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아까 뭐 우리가 모두에 언급했던 ESS 같은 부분도 장기적인 성장의 한 축이라고 본다면은 저는 뭐 LG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인데 거기서 구광모 회장을 빼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아닐 것 같고 대신 네? 구광모 회장을 다시 강력하게 붙여서 가는 건 다시 실적이 딱 치고 올라갈 때 네. 거기 이제 구광모 회장의 뭔가 역할을 딱 붙이면서 우리 회장님의 영도 아래 이렇게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 왜냐면 헝가리 공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제가 생겼던 거였잖아요. 네. 근데 구광모 회장이 거기다 투자를 하라고 직접 지시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구광모 회장이 발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뒤로 물러났다가 네. 뭔가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이제 우리 회장님의 영도 아래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황당하네요. 예. 근데 뭐 회장하기 쉽네. 대기업 회장.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예.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미국에 있는 공장도 약간 좀 중단을 하고 헝가리에 있는 놀고 있는 것 공장도 LFP로 뭐 바꾼다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광산 개발도 하고요. 네. 미국 생산도 어느 정도는 또 뭐 좀 바꿔가지고 진행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LG가 돈이 있나요? 지금 LG 엔솔은 조금 뭔가 타이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채권 발행을 비교적 좋은 조건에 할 수 있어요. 오. 회사채를 예? 아직은. 그래도 왜냐하면 뭐 계속 어쨌든 플러스 이익이 나고 있으니까 네. 그게 뭐 IRA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플러스 이익은 이익이 이익이죠. 네, 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이 산업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워낙 저가로 보조금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정부가. 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끼고 또 하나 육성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아예 정부가 대놓고 육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투자마저 안 하면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투자를 멈출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적자 난다고 투자 멈추거나 공장 돌아가는 거 멈추면 안 되잖아요. 멈췄잖아요. 근데 적자난다 멈췄잖아요. 근데 멈추면 어쨌든 그 안에 있던 거 다 버려야 되고 또 재거동하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네.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2차 전지가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2차 전지도 지금 투자를 지연시키거나 투자 개발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지금 경쟁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장 무서운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게도 좀 따라잡힐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는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미디움 니켈, 네. 미디움 니켈, 그다음에 지금 LFP 쪽 이런 쪽은 중국이 더 나은 쪽도 있단 말이죠. 파나소닉도 뭐 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파나소닉은 근데 워낙 뭐 테슬라 향이어서 여기는 지금 확장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되는군요. 네, 파나소닉은 조금 우리가 그렇게 아직까지 경계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자꾸 일본 자동차들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파나소닉이 일본 업체인데도 도요타도 파나소닉과 함께하던 조인트를 지금 거의 뭐 깨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파나소닉은 테슬라 향 것만 잘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응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일단 국내 업체 LG도 투자를 멈추면 안 돼요. 대신에 말씀 주신 것처럼
들어오는 현금보다 투자비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채가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은 있고요.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나밖에 없죠. 결국은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팔아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LG화학도 미래 투자 계속하려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뭐 쉽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는 멈출 수 없고 적자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지금 투자를 멈추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투자율은 빡빡하다. 여러분 빡빡하죠. 어. 근데 이게 빡빡하다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LG화학은 풍부한데 이걸 팔 수가 없고 파는 순간 이제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교환사채 같은 이상한 방법까지 써서 뭐 계속 커버를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LG화학이나 LG엔솔이 다시 돈을 잘 벌면 이게 커버될 수 있는데 만약에 둘 다 계속 돈을 잘 못 버는 이런 얇은 이익이 지속되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투자가, 표현이에요. 얇은 이익. 네, 그러면 투자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투자가 늦춰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야, 제가 만약에 LG화학이나 LG엔솔 투자자라면 주식을 던질 것 같은데요. 아주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래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CATL가 계속 1, 2위를 번갈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글로벌 1위의 프리미엄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르노의 LFP도 뭐 다소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들어갔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크게 불안한 요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많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물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지만 그래도 성장성이라든지 장기적인 산업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현금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현금만 있다고 될까? 예를 들어서 현금 넘쳐나는 페이스북, 메타, 뭐 구글 이런 데 보고 너희가 2차 전지 해봐 하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이게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도 우리가 야 그렇게 뭐 쉽게 갔던 거 뭐 3나노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우리가 뭐 삼성전자에도 하지만 그렇죠. 그 3나노 레시피를 이미 알려진 레시피를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몇십만 가지의 조합 중에서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이런 공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요. 실제로 파우더를 그 배합하는 그 비율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또 공정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천차만별로 좌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하나하고 하이 투자증권 정도만 빼면은 하반기에 다 업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하반기에 업턴한다. 네, 그러니까 뭐 빠르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업턴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업턴한다는데 업턴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하게 만들어진 U자가 업턴인데 네. 그런데 U자가 예를 들어 반만 그려진 U자일 수도 있고 진짜 J자 비슷한 U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업은 업인데 그 업의 크기가 얼마인지는 제가 보기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없잖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기아나 쉐보레나 네. 이런 데서 내놓은 3만 유로 그다음에 3만 달러 정도 수준의 전기차가 볼륨 모델 막 100만 대 이상씩 팔리는 그런 볼륨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GM하고 이제 얼티엄 세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얼티엄 세일이 잘 되는지가 실적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고 여기서는 어쨌든 생산을 하면 할수록 계속 보조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GM 쉐보레의 모델이 잘 돼야 결국은 LG엔솔도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조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뭐 이건 어떻게 본인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저도 결론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트럼프의 일관된 주장은 메이크 아메리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터리를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거기다 보조금을 안 주는 건 아예 모든 산업에 전부 보조금을 안 주겠다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일정 산업은 더 육성한다라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면 미국에서 만드는 걸 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판매되는 전기차에는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네가 사는 건데 거기까지 내가 왜 보조금을 줘야 돼? 야 미국에서 만드는 건 이건 뭐 중국 이기느라고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보조금 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소비도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주잖아요. 아, 근데 그거 왜 줘?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만들어내는 회사에는 보조금이 계속 들어갈 수 있지만 전기차가 만약에 보조금을 안 줘서 안 팔리면 네. 그럼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전기차에 올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맞죠. 네, 모델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대차도 잘 살펴보세요. 현대차의 계획이 2028년인가의 계획이 130만 대 전기차 만드는 게 목표예요. 네. 지금 현재 비아디가 한 올해 250만 대, 한 300만 대 가까이 팔 걸로 예상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가 올해 200만 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0만 대, 300만 대 만드는 자동차가 전기차 1, 2위인데 네. 현대차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에서 3위인데 2028년 가서 130만 대 만든다고 해요. 네.
그러면 전기차에서는 저쪽 뒤로 순위 밀리는 거 아닌가? 그 얘기 안 되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거는 독일이 보조금 안 주기 시작하니까 전기차 확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내연차들은 또 약간 살아나는 그런 조짐도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보조금 정책은 변수가 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 못할 수 있다. 나중에 결론이 긍정적으로 나더라도 그게 긍정적으로 날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사 갑자기 분위기 바뀌어서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 그래도 기후 협약이나 탄소 배출권 협약 같은 거를 다 엎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건 우리 무조건, 못해. 네, 무조건 우리는 나갑니다. 못해. 네. 어떻게 해? 그렇게 되면 전기차에 대한 그 탄성도 약간 시들해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지금 ESS라든지 일부 그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는 그 산업의 구조 자체를 트럼프가 다 뒤집어 풀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 생각은 일단 생산하는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주고 네. 자동차를 살 때 지금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은 철회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한테는 악재네요. 중립적이죠. 최소 중립. 악재일 수도 있고 최소 중립. 중립.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안 좋은 거지. 트럼프가 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어차피 이제 미국이야 전기차 성장이 조금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뭐 유럽 시장이라든지 ESS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얼마든지 성장할 수 근데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다 거의 막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싸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비아디 모델 몇 개 하고요. 네. 그다음에 MG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래 영국 회사였는데 이거를 상하이 기차가 샀어요. 네. 지분을.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차로 인식받고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도 그 유럽도 참 이상한 게 여기는 미국만큼 중국을 정말 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당연하죠. 이태리 보세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동맹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도 그렇게 중국 가고 싶어 하면서도 지금 800달러까지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우회 통로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여전히 많아요. 근데 미국도 그걸 알면서도 일단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중국 제품 싸게 사는 걸 막아버리면은 정말로 막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막긴 어려워 보이고 근데 유럽은 지금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유럽도 어쨌든 ESS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그 방향은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미국에서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되게 묘한 게 프랑스도 지금 원래 극우가 뭐 이긴다 어쩐다 하다가 극자가 이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영국은 노동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만약에 트럼프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국가가 모두 부채가 많은데 부채를 지금 더 쓰려고 국가 부채를 더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잘 하고 있는 거죠. 원래 어려울 땐 나라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건 맞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계속 빚잔치를 계속 늘려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극좌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과반은 안 넘겠지만 네. 얘네 정책이 지금 뭐냐면은 세금은 있는 대로 깎아주고 보조금은 있는 대로 다 주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돈 쓰는 건 맞는데 돈 쓰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 정책으로 만약에 남발을 해서 뭐 지금 얘네가 원래 생각한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막 150조 쓰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그 속도로의 성장은 앞으로도 꽤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그러면 그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얘기했던 유턴, 업턴 이게 업턴이 되는 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3분기까지는 업턴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모델들 몇 개, 가격이 합리적인 몇 개 모델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모델 만들면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쌓여있던 재고가 좀 해소되면서 다시 공장 가동이 돌아요. 그러니까 3분기는 업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모델들이 소위 볼륨 모델로 한 100만 대씩 팔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엄청난 소비를 하면서 기존의 재고 소화하고 가동률 올라간 것들을 다시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기엔 더 빠르게 업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자동차 강국은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휘발유로 달리는 자동차 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가 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속도를 조절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산업을 지켜야 되지만 네. 또 EU가 지금 공식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모든 법의 방향점이 어쨌든 클린 에너지와 ESG를 그렇죠.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 양쪽의 균형을 정치 지형이 지금 변해가면서 어떻게 맞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가 돼서 우리는 모든 기후 협약을 지킬 수 없고 탄소 배출권에 관련한 것도 우린 뒤로 미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배 깔고 뒤집어지면 유럽도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다. 그 여러분 제가 보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네. 아 이거 형님 우리도 어쩔 수 없네요. 우리 그러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요. 이러면서 같이 배를 뒤집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네. 왜 근데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 죽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 때문에 뭐 공장을 닫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을 뿐더러 그 테슬라가 그래도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자동차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테슬라를 희생시키고 지금 크고 있는 미국의 몇 개 그 유명한 전기차를 다 희생시키면서 트럼프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저는 100% 신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밀어주는 쪽에 아니 그건 맞죠. 네. 근데 이쪽을 죽여서 이렇게 살려주는 것보단 이쪽은 살려주고 니들은 전미 알아서 해. 자동차협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 뭐 말씀하신 바대로 네.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인데 총기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도 어쨌든 한쪽을 너무 죽이는 전략을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 했던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 대표적으로 카페 규제, 네. 연비 규제 같은 거 풀어줄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굳이 죽이지 않아도 연비 규제 같은 거 풀어주면 그 미국의 소위 뭐 카마로 같은 그런 막 엄청나게 무앙무앙하는 그런 그렇죠. 자동차들 살릴 수 있거든요. 자동차는 머슬카다. 이런 게 그 미국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F150 뭐 이런 거 네. 뭐 리터당 한 3km 가나요? 뭐 이런 뭐 연비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을 살려줄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건 트럼프도 4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재임은 그러네요. 없으니까. 재임은 없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도 쉽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교역거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다 펼쳐놨잖아요. 네. 그리고 업턴 3분기에는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게 뭐 J처럼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뭐 중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데 완전히 U자는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측정할 때마다 달라져요. 이게 실적 추정치도 계속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네. 공모주 때 공모 때 LG엔솔 공모 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사들이 LG엔솔을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여기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리포트를 쏟아냈단 말이죠. 기사를 쏟아내고. 근데 LG엔솔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은 뭐 말도 안 그렇죠. 되는 그 주가 얘기하면서 예. 뭐 된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전망 뭐 틀린 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라 할 게 아니고 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 네. 그러니까 저는 한 50배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50배라고 가격이 아니라 50배라고 PR 50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익은 계속 편차가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익에 맞춰서 PR 50배 정도를 생각했을 때가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성장 대비해서 적정 주가라고 보고 있고요. 여긴 프리미엄 얹어준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업계 1위라는 프리미엄을 얹어준 중국의 시장에서 업계 1위? 그렇죠. 지금은 뭐 CATL에게 잠깐 뺏기긴 했지만 네. 지금 뭐 미국의 쉐보로차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LG에서가 함께 가고 있는 몇 개 회사들의 차량 판매량이 조금 늘면 저는 이건 다시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종목에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지금 증권사가 추정하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의 상승 한계는 한 30% 정도거든요. 30%?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증권사가 추정하고 있는 대로 이익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을 당겨오면은 그러면 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PR 50배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성장 요소들이 나와야 앞으로도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뭐 한 3년 이상의 추정기를 본다면 저는 지금은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다. 대신 한 번에 베팅하지 말고 이미 물량이 있는데 거기다 추가로 사진 마시라. 왜냐면 물린 분들은 일단 계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만약에 손실을 보신 분들이 여기다 만약에 물량을 늘렸는데 더 내려간다? 버티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를 들어서 내가 산 종목은 내려가고 지수는 올라가는 상황이면 스트레스는 정말 한 3배로 받거든요. 7, 80만 원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면 정말 반토막도 반토막도 더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이제 보유하고 저희 그 담당 PD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엔비디아 이후에 이런 엔비디아 제일 좋을 때 안 팔고 엔비디아 팔고 다른 거 샀다가 그 주식은 다시는 안 하신다 그랬다가 또 LG 엔솔 사셔가지고 지금 반에 반토막 난 거 갖고 계시는 분이 저희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RIP. 얘기를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그 PR 50배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PR 50배 정도까지를 목표로 두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방송 중에 이야기하셨던 LG 엔솔의 얇은 이익
얇은 이익이 자꾸 뇌리를 스쳐 때려가네요. 아니 그 국장이랑 제가 대화를 하면은 네. 그게 저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뭐 하나에 꽂히시면 다른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계속 얘기를 아니 그렇잖아요. 얇은 이익의 PER 50배, 30배. 근데 얇은 이익이 두꺼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두꺼워지지는 않아도 네. 일단 3분기에는 저는 좀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가 정말 올라가느냐가 관건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내년, 내후년이 되겠죠. 원래 우리가 처음에 이 전기차 업체들, 뭐 소재나 네. 그다음에 셀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가장 중심점이 원래 언제였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합니다. 원래 2025년이에요. 아, 원래 2025년이 소위 이제 캐즘의 단계를 넘어서 고속 성장의 시대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얘기는 이제 100% 틀린 것 같고 고속 성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엔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속 성장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제가 보기에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이 GM이랑 네. 계속 협력해서 이런 조인트 형태로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막 하고 있고. 근데 제가 보는 최근에 가장 조금 뭔가 긍정적으로 보이는 조인트는 뭐냐면 현대차랑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조인트예요. 그렇죠. 최근에 뭐 굉장히 대대적으로 거기 또 자동차 공장을 열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자동차 공장도 열고 거기서 이제 EV3에 쓰이는 그런 캐스퍼에 들어가는 그런 그 배터리를 거기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켈이 거기서 제일 많이 생산되잖아요. 좀 전 세계에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까지 해서 상당히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산 물량이 증가하는 건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포스코, 그 호주 광산에 투자한 그런 리튬 물량들, 이런 것들을 LG화학과 더불어서 꾸준하게 좀 투자한다면은 원재료 측면에서도 미국의 중국 압박도 벗어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먼 미래로 보면 좋다. 근데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가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자동차 생산지인 중심지인 디트로이트가 화랑이었을 때와 비슷하게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그 자동차 중심지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뭐 어쨌든 그 브레고리에 있으니까 뭐 화산이나 이런 게 되게 잦기는 한데 네. 그런 사고에서만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어쨌든 우리가 하이니켈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이쪽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배터리들을 비교적 싼 가격에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현대차하고 LG엔솔 양사에게도 모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LG엔솔을 사서 물려있는 박병성 PD와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넣어주길 바라는 게 같이 기도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도 혹시 투자하셨나봐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